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SM 엔터테인먼트 내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성수라고 합니다. 제 영어 이름은 크리스 리입니다. Hi everyone, my name is Chris Lee from SM Entertainment and I am 저는 CEO of the SM 이성수입니다. Entertainment. SM 엔터테인먼트의 It's really glad 대표를 to 맡고 meet you 있습니다. guys all here 여러분들 today.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Come Up 2020 행사의 마지막 날인데요.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행사에 인비테이션이라고 해야 되겠죠. 저 아주 친분이 많고 또 늘 저에게 이 테크 업계의 동향을 늘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떨 때는 저희 SM 엔터테인먼트와 같이 투자도 하고 있는 퓨처플레이의 류중희 대표님이 벌써 몇 개월 전에 이런 부탁을 저한테 해주셔요. 처음에 약간 망설이긴 했습니다. 제가 과연 뭐 저희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K-팝에 대해서 우리 업계나 우리 업을 알고 싶은 일반 대중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있지만 과연 이 테크 업계에 계신 특히 스타트업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혹은 그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제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맞는 부분이 있을까? 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저희가 오늘 제가 발표하게 될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렇죠. 저희도 SM 엔터테인먼트도 테크 기업입니다. 저는 늘 그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제가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소개하게 될 문화기술, 컬처 테크놀로지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테크놀로지, 그것이 어떻게 지금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빛을 발하게 될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행사에 제 발표의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먼저 받으셨던 거랑 조금 다른데요. 보시면 Culture Technology Shining in the New Normal. 새로운 뉴 노멀의 시대에 새로운 시대에 빛나게 될 문화 기술이라는 제목인데요. 한번 보시죠. 네. 저희는 소위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언택트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언택트를 제로 컨택트 혹은 컨택트 프리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언택트는 우리나라에서만 쓰이는 신조어입니다. 뭐 어떻게 쓰이든 간에 이 언택트라는 이 시대가 참 꽤나도 많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향을 끼친 결과가 바로 언택트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요즘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말이 바로 이 뉴 노멀이라는 말입니다. 뉴 노멀 뭐죠? 지금의 이 정상이 아닌 시대, 모두가 코로나 1.5단계인지라 회사도 제대로 못 나가고 어떻게 보면은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이러한 스피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카메라를 맞대고 아무도 없는데 실제로 저 건너편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식의 언택트에서의 스피치가 매우 입에 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걸 몇 번 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새로운 노멀이 되더라고요. 바로 뉴 노멀이죠. 저희는 아마 2021년에 이 코로나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바로 4차 산업혁명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문화기술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이번 컴업 2020 행사에 참여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버추얼 리얼리티, 나노 테크놀로지, 바이오 테크놀로지, AI 등 여러분들이 연구하시고 발전해 주시는 이 모든 테크놀로지가 이런 새로운 뉴 노멀의 시대에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되고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들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들 그 새로운 테크놀로지, 그 주역에 저희가 갖고 있는 문화기술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제가 그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컬처 테크놀로지, 네, 문화 기술입니다.
영어를 잘 아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 분들은 cultural technology냐, cultural technology냐라고 좀 저희 안에서는 갑론을박이 좀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저희는 cultural technology냐, cultural technology냐라는 것으로 열띤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다만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또 영어를 마더 랭귀지로 쓰지 않는 분들에게는 cultural technology가 조금 더 쉬운 단어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아직 cultural technology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신문입니다. 샹하이 이브닝 포스트라고 하는 네, 상해 석간일보겠죠. 보시는 이 사진은 2000년도에 1996년도에 데뷔했던 H.O.T가 2000년 2월에 첫 번째로 베이징에서 그들의 공연을 했었을 때 공연을 한 다음 날 나왔던 신문입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공연을 보게 됐고 그리고 티켓은 솔드아웃이 됐죠. 여기 보시면은 한리우통 황리우왕 무슨 뜻이냐면은 한류가 통하고 황후가 뭐냐면은요 거간꾼 그러니까 암표상입니다. 암표상은 바쁘다. 한류는 통하고 암표상은 바쁘다라고 하는 게 상하이 이브닝 포스트의 그 바로 다음 날 실려요. 여기에서 쓰인 한류가 바로 공식적으로 해외 매체에서 한류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으로 썼던 사례입니다. 한류는 바쁘고 한류란 단어는 근데 이전에 없었거든요. 처음으로 한류는 바쁘고 암표상은 바쁘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 등장한 거죠. 굉장히 재미있죠. 이게 마침 이 사진이 딱 찍혔는데 그때 SM 엔터테인먼트의 창업자이고 여전히 저희의 모든 프로듀싱을 담당해 주시는 이수만 프로듀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수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만 이수만 프로듀서가 바로 이 사진이 찍힌 요 옆에 어디쯤에 계세요. 제가 잠깐 좀 할게요. 자, 여기 사진이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쯤에 뭐가 있습니다. 저희 이수만 프로듀서가 바로 요걸 보고 너무 깜짝 놀라신 거죠. 이게 보이시나요? 저건 뭐였냐면요. 바로 태극기입니다. 바로 다음 사진에도 나오죠. 네, 한 여학생이 손으로 태극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사랑하는 토니 오빠 영원히 지지합니다 라고 하는 한국말 우리가 한글이 들려있는 티켓을 갖고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2004년도에 중국에서 한 1년 정도 거주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만 중국에 그 당시에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태극기를 이렇게 가방에 갖고 다니. 제가 있었던 2004년도에도 저희의 태극기나 한국말이 저렇게 북경의 한복판에서 보여졌던 적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2000년입니다, 무려. 이수만 프로듀서는 저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저희가 알고 있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경제 그리고 군사를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논리는 economy first, culture next라고 표현합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의 제국, 이 로마의 제국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모든 길을 통해서 로마의 말과 병사들 그리고 로마의 문화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거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 세계를 1차, 2차 세계대전을 넘어가면서 전 세계의 실질적인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G1으로 가게 되었던 미국이란 나라의 그런 문화, 이게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경제와 힘을 가지고 문화가 따라가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2000년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중국에서 혹은 우리나라의 경제와 힘이 중국에 먼저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태극기를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만 프로듀서는 저거구나. 반대로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게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Culture First, Economy Next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만 프로듀서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스만 프로듀서는 음악을 물론 프로듀싱 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당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간했던 중국의 경제 상황을 찬찬히 살피기 시작합니다. 중국을 통한 아시아는,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아시아와 전 세계는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한국이라고 하는 4천만의 나라에서 우리는 음악과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 아니면 더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중국이라고 하는 시장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그러한 질문, 그러한 생각들은 우리가 만든 문화를 통해서 전 세계로 나갈 수 있겠다. 처음 하는 공연에서 태극기를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저희는 이미 1997년도에 SES를 한국에 데뷔시키고 또 일본에 데뷔시킵니다. 2002년도에 보아는 일본에서 대성공을 하게 되죠.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엑소, 레드벨벳, 그리고 이제 NCT까지 정말 많은 팀들이 글로벌에서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얘기했던 이 컬처, 이러한 문화를 기술화하고 단지 촉이나 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문화 기술을 통해서 우리의 컨텐츠를 만들고 이거를 통해서 전 세계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만 프로듀서가 창업을 한, 또 여전히 프로듀싱 계약을 맺고 프로듀싱을 하는 저희 SM 엔터테인먼트의 사후는 바로 The Future of Cultural Technology, 즉 문화기술의 미래입니다. 그럼 문화기술이 뭔지 이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문화기술은 크게 세 개의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Culture Creation입니다. Culture Creation은 또한 네 개의 단계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캐스팅, 트레이닝, 프로듀싱, 매니지먼트의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캐스팅, 여러분들께서도 요즘에 이제 많이 TV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캐스팅이나 트레이닝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모든 그 캐스팅과 트레이닝의 스탠다드, 그 원형은 제가 단언코 얘기하건대 저희 SM 엔터테인먼트의 문화 기술을 통해서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고 디벨롭이 되었고, 여전히 저희는 여러분들이 보셨던 거와는 전혀 다른 버전으로 캐스팅과 트레이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닝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프로듀싱이죠. 이 프로듀싱은 이 컬처 크리에이션, 어쩌면 이 전체 문화 기술, 컬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전체의 컬처, 이 문화를 프로듀싱하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죠. 이 프로듀싱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악을 녹음하고 또 안무를 익히고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아트웍을 만드는 것, 눈썹의 색깔 하나, 섀도우의 색깔 하나, 비디오의 각도, 저렇게 춤을 열심히 출 때 비디오는 단순하게 저 춤을 가운데서 잡지 않습니다. 어떠한 각도로 손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윙할 때 비디오는 왼쪽에서 오른쪽을 가면서 이러한 동작을 극대화하기도 하고 부감으로 잡기도 하고 밑에서 잡기도 하고 카메라가 쭉 돌아서 그 다음에 노래를 하는 친구를 정면으로 잡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제가 얘기하면 너무 뻔한 것 같지만 이러한 것들이 수백, 수천 가지가 합쳐진 것이 바로 저희가 갖고 있는 문화기술이고요.
이 문화기술은 저희가 갖고 있기도 하지만 다른 모든 이제는 이 K-팝의 인더스트리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문화기술입니다. 이 문화기술이라고 하는 말, 컬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말을 만들고 문화기술을 발명한 사람이 바로 이스만 프로듀서였던 겁니다. 이 문화기술은 이제 조금 더 들어가게 되죠. 프로듀싱에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러분들도 아실 법한 것뿐만 아니고 저희가 특히나 엑소라고 하는 팀을 통해서 많이 선보였던 세계관, 영어로 lore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lore는 이제 저희의 K-팝에 빠뜨릴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IP 그리고 저희와 계약해 주신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우리의 아티스트들과 저희 회사를 연결하는 이 중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과 실질적인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매니지먼트로 마감되게 됩니다. 다음 단계는 바로 죄송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최근에 저희의 뮤직비디오에서는 이게 바로 최근에 나왔던 저희 NCT 2020이라고 하는 앨범의 타이틀곡이었던 첫 번째 앨범의 타이틀곡이었던 그 Make a Wish 그리고 저쪽은 슈퍼엠의 최근에 나왔던 원이라는 뮤직비디오의 맨 마지막에 나왔던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에 나왔던 에스파에 지금 카리나 씨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똑같은 꽃밭과 나비가 날아다닙니다. 저희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로어, 즉 세계관은 이제 한 개의 팀이 아니고 저희가 같이 일하고 있는 모든 아티스트들이 같이 공유하는 큰 세계관으로 펼쳐져 나갑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것을 SM Culture Universe라고 부르고요. 제가 오늘 뒤쪽에 더 얘기 드리겠지만 이것은 저희가 꿈꿔왔던 2011년부터 선언했던 Virtual Nation이 이제 실현화되고 그것을 현실화하는 과정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 굉장히 재미있는 컨텐츠들이 지금 저희에게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슈퍼엠, 샤이니, NCT 127, 엑소, 그리고 웨이션 V의 내노라 하는 멋진 멤버들. 그러면 다른 멤버들은 내노라 하지 않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이 멤버들의 많은 조합 중에 이러한 조합으로 저희가 첫 번째 슈퍼엠이라고 하는 컬래버레이션 슈퍼그룹을 전 세계에 선보인 것입니다. 슈퍼엠은 작년에 데뷔하자마자 빌보드 200 차트에서 첫 번째 1위를 하게 되면서 기록을 세우게 됐죠. 여기까지가 바로 컬처 크리에이션, 즉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문화기술의 두 번째 단계는 바로 Cultural Development입니다. Cultural Development는 또한 이렇게 네 가지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Traditional, Crossover, Diversified, 그리고 Imprint 네 개의 단계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Traditional, Cultural Development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만들어진 IP 그리고 이렇게 저희와 연을 맺게 된 아티스트들과 함께 이것을 산업화하는, 모네타이즈하는 그러한 과정을 뜻합니다. 트래디셔널, 저희가 하지 않아도 일반 음반 업계에서 이미 하고 있던 트래디셔널한 산업들이 있죠. 왼쪽 위는 이번에 나왔던 저희 레드벨벳의 아이린 앤 슬기라고 하는 유닛의 CD입니다. 굉장히 예쁜 CD 케이스였죠. 동방신기는 저게 2017년이었나요? 2018년이었는데요. 두 명의 멤버가 군대를 제대하고 벌였던 일본에서의 닛산 스테디움에서의 콘서트입니다. 한 번 공연에 7만 명이 들어가는데요. 총 3일 동안 21만 명이 이 공연을 3일 동안 지켜봤습니다. 동방신기는 그 해에
일본과 아티스트와 모든 아티스트를 통틀어서 일본의 콘서트 매출 그리고 콘서트 숫자로 1등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보아 이사님의 네, 저희의 보아 이사님이셔서요. 보아 이사님의 애플 뮤직의 예라든지 이런 플랫폼의 예, 야광봉, 그리고 스포티파이의 플레이리스트, 그리고 이런 NCT 2020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앨범, 라이브 콘서트, 머천다이즈, 이 모든 것들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전통적으로 하던 산업의 방식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산업의 방식을 통해서 많은 아티스트들과 이제 활동이라는 걸 하게 되죠. 제가 이 활동을 빌어서 저희 SM 엔터테인먼트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96년에 데뷔했던 H.O.T는 바로 이 K-팝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된 현재 모든 사람들이 소위 표현하는 아이돌이라고 하는 문화의 가장 시작점입니다. 명실상부한 최초의 아이돌 밴드이죠. 많은 아티스트가 있지만 제가 띄어서 몇 분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00년에는 저희의 보아, 저희 내부적으로는 보아 이사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보아 이사님이 나오게 됩니다. 2000년이죠. 올해는 2020년 보아의 20주년 기념해가 되고요. 다음 달에 12월 달에 20주년 기념 앨범이 나오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번에 나온 앨범에 나오는 타이틀곡 Better는 정말 좋은 곡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음악과 안무와 뮤직비디오를 아주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보아는 당당하게 최초로 오리코 차트 1위를 한국 사람으로는 석권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아티스트들이, K-팝의 아티스트들이 일본으로 가는 게 매우 자연스럽게 만드시죠. 동방신기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슈퍼주니어 2005년에 데뷔했고 2009년도에 유튜브의 발전과 더불어서 우리의 컨텐츠가 세계로 나갈 때에 히트곡 쏘리쏘리를 통해서 K-팝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낸 성공의 주역입니다. 소녀시대 역시 같은 2009년도에 G라고 하는 앨범을 통해서 K-팝의 주역이 되죠. 2012년도에 데뷔한 엑소는 또 다른 새로운 원형을 제시합니다. 두 개의 팀, 6명. 엑소 K와 엑소 M이라고 하는 두 개의 팀이 각각 두 개의 다른 언어로 동시에 한 곡을 발표하면서 그야말로 문화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내는 모든 앨범이 밀리언셀러를 기록했고 현재까지 1200만 장이 넘는 앨범을 한국에서만 판매합니다. 이 앨범의 한 멤버 중에 이 엑소의 멤버 중에 한 명인 백현 씨는 올해 그의 두 번째 앨범을 통해서 100만 장을 넘게 되고요. 솔로 아티스트로는 굉장히 오랜만에 2000년대 초반에 모든 음반 산업이 넵스터와 소리바다를 통해서 디지털로 옮겨가던 시점 이후로 최초로 솔로 가수로서는 밀리언셀러를 기록합니다. 레드벨벳, 최근에 약간의 논란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심으로 사과했고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레드벨벳은 곧 돌아오게 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그리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NCT는 이번에 NCT 2020이라는 앨범을 통해서 또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매우 새로운 형식의 팀이고 브랜드입니다. 한 개의 팀이 아닌 NCT 127, NCT 드림, NCT U, 그리고 중국에 진출한 NCT 팀인 웨이션V, 이 모든 팀들이 무한히 확장되는 방식이 바로 NCT이고요. 저희는 일본,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의 도시들, 미국, 유럽, 호주, 그리고 나중에는 아프리카까지 NCT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믿기지가 않으시겠죠? 저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해낼 것이고 이미 많은 저희와 계약한 아티스트 직전의 연습생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해에도 꽤나 큰 NCT의 팀이
데뷔를 할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슈퍼엠이 있었는데요.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크로스오버. 저희의 아티스트, 가수만 뿐만 아니고 이분들이 영화나 버라이어티나 저런 유튜브 컨텐츠, 뮤지컬, 그리고 MC 등에 진출한 것이 바로 이러한 사례입니다. 이 외에도 홀로그램이나 AR, 그리고 게임까지 진출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마블과 협력하여 이러한 머천다이즈와 컨텐츠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SM 클래식스라는 걸 통해서 저희의 음악을 클래식과 크로스오버 시키기도 합니다. 스크림 레코즈에서는 우리가 만들었던 음악들을 EDM으로 리믹스해서 표현하기도 했죠. 이렇게 해서 나온 마지막 단계는 바로 컬처 익스펜션입니다. 이 모네타이즈 됐던 컬처 디벨롭먼트에서 나왔던 것을 이제는 더 많은 산업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더 글로벌로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익스피리엔셜 그리고 플랫폼의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익스피리엔셜은 바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으로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F&B, 공간 사업,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부가 사업들까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SMT 서울이라고 하는 것의 확장 버전으로 SMT LA를 현재 건축 중에 있고, SMT LA가 만들어지는 미국의 LA에는 이번에 SM 엔터테인먼트 스퀘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로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미 나온 뉴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서 보고 듣는 경험이 있는가 하면 플랫폼을 통해서 또한 들을 수 있는, 할 수 있는 이러한 익스펜션이 있습니다. 음악을 듣기도 하고 가라오케를 하기도 하고 팬과의 교감을 갖는 커뮤니티가 있고 또 버블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간 새로운 플랫폼은 바로 비욘드 라이브라고 하는 올해 초에 저희가 보여드린 전 세계 최초의 비대면 콘서트입니다. 저희는 코로나가 발생했던 올해 초가 아니라 이미 작년부터 비욘드 라이브를 준비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바로 저희의 콘서트를 바로 전환하여서 이것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슈퍼엠을 시작으로 총 6개의 팀이 계속해서 이 비욘드 라이브를 쭉 선보였습니다. 전 볼 때마다 놀라는데 저 가운데 있는 시원 씨 너무 재밌지 않나요? 저렇게 콘서트 위에서 거인으로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헬리콥터가 날아들기도 하고 거대한 공연장 안에 또 다른 가상의 공연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콘서트에선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 팬들을 무대에 초대하고 같이 채팅하고 이벤트를 할 수 있는 등 전혀 새로운 형태의 콘서트가 나오게 되죠. 그야말로 뉴 노멀 콘서트인 겁니다. 저희는 올해 말에 저희가 선보였던 이러한 새로운 형식의 콘서트와 기존의 콘서트를 결합한 또 다른 차원의 완전히 새로운 콘서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여러분들을 놀래켜드릴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정말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 지금 스피치를 보고 계신 스타트업 관계자분들 중에 저희와 같이 이러한 새로운 콘서트를 하는 거에 본인들의 기술이나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주시고 싶으시다면 저희 SM 엔터테인먼트는 언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이 열려 있으니 편하게 접속해 주시고 저희 회사 1층에 있는 컨시어지에 와서 저희의 문을 두드리시면 저희는 그 모든 의견들을 다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비욘드 라이브를 넘어서서요. 이제 비욘드 드라이브라고 해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콘서트의 광고와 컨텐츠를 결합한 완전히 또한 새로운 형태의 광고 그리고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저희 엑소와 슈퍼엠의 멤버인 카이 씨 그리고 이번 주에 나왔던 에스파의 멤버인 카리나가
같이 등장해서 약 20분 정도의 전혀 새로운 형태의 컨텐츠가 있는데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Cultural Creation, Development, Expansion 뒤에 거만 따보시면 CDE죠. 쉽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문화기술을 통해서 저희는 뉴노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작년에 NCT 127은 슈퍼휴먼이라고 하는 음반을 발매했습니다. 타이틀곡이 슈퍼휴먼이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슈퍼휴먼은 인텔 스튜디오와의 협업을 통해서 AR 컨텐츠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Cultural Development에 해당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익스펜션, 비욘드 라이브를 통해서 또한 확장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이 슈퍼휴먼 AR과 같은 형태의 많은 것들, 가운데에는 소녀시대가 2012년도에 선보인 강남역에서의 홀로그램 무대이고요. 전 세계 최초로 저희는 2015년도에 홀로그램 뮤지컬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밑에 있는 것이 바로 그 홀로그램 뮤지컬에서 뮤지컬을 하면서 용이 등장해서 멤버들에게 불을 쏘아대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왼쪽 아래 보시면 저희가 SK와 같이 개발한 홀로박스, 가운데에 있는 레드벨벳의 멤버가 이 박스를 통해서 홀로그램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컬처 익스펜션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다시 선순환하여서 컬처 크리에이션, 즉 다시 IP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예가 바로 이번 주에 데뷔한 새로운 여자 그룹 에스파입니다. 에스파는 또다시 저희가 시도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팀입니다. 잘 보시면 둘, 넷, 여섯, 여덟 명의 멤버가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8명 중에 4명은 사람이고 4명은 사람이 아닙니다. 4명은 4명의 virtual 멤버, 아바타의 멤버들입니다. 이번 주에 등장한 유튜브에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고 하루 만에 2,100만 뷰를 기록해서 K-팝으로서는 저희가 새로운 기록을 세웠고 이제 더 기록을 보겠지만 아마 전 세계에서도 하루 그리고 일주일의 뮤직비디오로서 데뷔한 팀이 세운 것으로는 기록을 세울 팀이 바로 이미 기록을 세우고 있는 팀이 바로 에스파입니다. 보시면 에스파의 첫 번째 무대에서는 이렇게 실제 멤버와 자기의 아바타, 본인이 쓰고 있는 SNS를 통해서 뿌려진 본인의 모든 정보들을 네트워크 세상에서 AI가 학습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진 그 안에 있는 새로운 세계관과 밖에 있는 세계관이 서로 소통하는 그러한 새로운 형식의 팀이 또한 컨텐츠가 바로 이 에스파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에스파는 에스파의 세계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스파와 슈퍼엠과 NCT와 레드벨벳과 동방신기와 슈퍼주니어와 20년 전에 데뷔한 보아까지 모든 아티스트들이 SM Culture Universe라고 하는 세계관 안에서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낸 AR과 VR을 통한 버추얼 세상에서 가상현실에서 하나로 합쳐집니다. 이미 이수만 프로듀서는 2017년 12월 베트남에서 있었던 매경 베트남 포럼 인 하노이에서 로봇과 셀러브리티의 세상이 앞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간 아바타의 세상이 올 것이라고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초거대 버추얼 제국의 시작이고 저희는 이제 진짜로 초거대 버추얼 제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011년 세계지식 포럼에서 그리고 같은 해에 2012년에 저희는 SM타운 버추얼 네이션을 선포하고 저희 SM타운의 여권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팬들에게 배포합니다. 팬들이 콘서트에 오면 도장을 찍어주고 이 도장을 채운 팬들에게는 새로운 베네핏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더 이상 저희가 저런 물리적인
SM타운의 여건이 필요하지 않은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꿈으로 엮여있는 NCT와 이제 가상의 멤버들과 연결되어지는 에스파의 멤버들, 그리고 팬들과 실제로 무대에서 실시간으로 만나게 되는 것 등 저희는 전혀 새로운 그러한 컨텐츠의 세계로 접근하게 되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말이 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은 저희가 카툰이나 웹툰이나 소설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컬처 테크놀로지의 정점에 있고, 이 모든 아까 말씀드린 음악과 뮤직비디오와 이 모든 산업과 전반의 산업, 다시 선순환되는 이 모든 구조를 말이 되게 만들어주고, 이거를 보고 듣는 모든 리스너들과 우리의 팬들에게 공감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장치이고 하나의 IP입니다. 그렇게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엑소의 세계관을 만들었습니다. SM 컬처 유니버스.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2011년 이수만 프로듀서는 SM Virtual Music Nation이라고 하여서 이미 저희의 가상 국가를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앞으로 AR과 VR을 통한 뉴 노멀의 시대에 활약하게 되는 것이 아바타와 로봇의 세상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미 그 아바타와 로봇의 세상으로 만든 컨텐츠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희가 문화기업으로서 하게 된 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의 얘기를 듣고 계신 많은 분들, 테크놀로지와 관련되고 AI에 관련된 모든 분들, 이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학생분들, 또는 관심이 있는 분들, 이곳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또 이거를 잘 알고 싶은 대중 여러분들, 꼭 그 문화, 그 기술 발전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새롭게 맞이할 뉴 노멀 시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희는 그 부분을 재미있게 혹은 선도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봤던 스탠리 큐브릭의 작품에 있었던 것들이 이제 다 현실이 되는 것처럼 저희는 여전히, 하지만 음악가에게 앞서서 공학도였던, 그렇기에 이것을 문화와 접목시켜서 기술화했던 컬처 테크놀로지를 만들었던 저희의 창업자인 이수만 프로듀서, 그리고 이거를 같이 시키고 있는 SM 엔터테인먼트는 계속해서 재미있고 상상만으로 되어 있는 컨텐츠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얘기, 조금 재미없는 얘기였는데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안전하고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